안녕하세요. 김희대 폴리경찰아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시즌2 오케이 17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죠. 클라인이 깨끗해요. 윤리교육 받아야 되겠죠? 경찰 윤리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왜 배워야 될까요? 도덕적 감수. 여러분 탁 이런 윤리교육 받고 나면 나는 차별하지 않아야지 도덕적 감수성이 탁 늘어나죠. 그래서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한다. 이게 막 되잖아요. 나도 차별 안 하고 막 기가 막히게 해야겠다 생각 드는 거고. 자, 이제 그런 도덕 윤리 교육하면 나는 돈 안 받고 깨끗한 경찰이 돼야 되겠어. 도덕적 결의에 강하는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과 지급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돈을 주며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결국 거절하겠다. 돈 안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여러분 왜 배워요? 전문능력 함양돼서 비판할 수 있도록.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은 경찰관이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여 잘못된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겠다. 맞습니다. 자, 경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 배워요? 윤리 교육에서 교육이잖아. 도덕적 전문 능력이 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죠. 배우면 전문 능력을 함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네요. 갑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요. 자, 경찰 긴급권 같은 경우는 제가 슈퍼스타라고 생각했어요. 바바바. 저 오늘 쇼핑하러 갔습니다. 오늘 나는 쇼핑할 거야. 저 아시아의 모든 팬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막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산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쇼핑해야 돼요. 그래도 끌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경찰 긴급권은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자가 아닌 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 맞습니다. 경찰 긴급권에 의한 조치는 형법상의 긴급필요가 동일한 법리에 의한 것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긴급한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 긴급권은 발동이 허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승낙 따위는 필요 없죠. 저 싫어요 해도 끌고 갑니다. 승낙이 없는 경우도 돼. 그런데 그로 인해서 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 화재 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 작업 동원이 대표이다. 맞죠? 그래서 소화 작업 동원하다가 또 피해를 보면 손실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있고 제1차적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서 으로는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해산도 안 하고 경찰도 손이 안 될 때, 못할 때 긴급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일상활동이다. 코펠로 캠핑 가는 건 일상활동이에요. 코펠로 대감자 구워 먹을 거예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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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일상활동에서는 범죄 유발의 3요소입니다. 대감자. 오케이? 그런데 자동기기로 시리 잘 보세요. 자, 동, 기, 기로 쉬리. 얘는 쉬리예요. 쉬리. 그래서 쉬리는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유가 있고요. 그 범행의 동기가 있고요. 기회와 기술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른다고 봐요. 일상활동 이론은 세 가지예요. 대감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감자 누구나 다 이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감시자가 없고 여러분 대상이 있고 누구는 다 잠재적 범죄자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 거고요. 자동기기로 시리라고 하는 건 쉬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이 효율성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집합이 효율적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실험이 갱생 이론은 결정문제 입각과 입각에서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증주의잖아요. 실증주의. 누구나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면 애가 범죄를 저지를 거야. 결정됐어. 그러면 얘가 불쌍하잖아요. 치료 및 갱생을 해줘.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억제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건 형량을 이빨 올리면 일반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고전주의에서.
근데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를 증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씨야 빡 돌아버리면 팍 찔러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중징이나 파해 강정 정지까지입니다. 정지까지. 그 다음에 감봉 견책이 얘가 경징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정지까지가 중징계라고 하셔야 되고요. 상하 계급의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각자 계급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굽니까? 이거는 상급 우리 상급의 계급의 우리 상위의 계급에 있는 경찰 공무원의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입니다. 오케이 상급. 자,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회 3개월 기간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를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직무를 보여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액을 까죠. 보수에 일은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전액을 감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경찰공무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역 니은 혹시 배운 거 기억나요?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경무관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경정하고 총경 배웠죠? 그럼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 여기는 경찰청의 징계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과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여러분 우리 파해 강정, 강등과 정직 이상의 경무관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죠. 요 기억니은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갑니다. 경찰 공무원서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갑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법정 대리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성매매는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동석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은 동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보시면 되고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성매매를 알강권유, 장자, 토, 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알강권유, 장자, 토건 요거 맞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요게 내용이 하나가 빠졌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한번 확인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냐면 우리 해설에서 뭔가 하나 문제에서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가 빠졌냐면 한 걸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쭈르르르르르. 오케이 문제에서 뭐가 빠졌나 뭐가 빠졌는지 볼게요. 자, 이게 하나 빠졌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좀 줄였네. PPT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인데 맞는데요. 뭐가 빠졌냐면 이거 성매매를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한 행위. 요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온라인 광고 막 뜨죠. 온라인 보면 막 이상한 뿅뿅 그림 뭐 누르면 막 뽀뽀뽀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보통신망을 제공한 행위는 그럼 처벌받아야겠네. 그럼 인터넷에서도 처벌받아야겠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없네 여러분. 그래서 2번인데요 여러분 2번인데 자 2번인데요 여기 이게 없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하는 거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적을게요. 성매매 정보통신망 제공하는 행위. 얘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이게 포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매매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알선 등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걸로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안 보이나요? 자,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해주나 모두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3자에게 인계한 행위는 당연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 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한지 연령 확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을 고용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래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자는 무조건 처벌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래서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거라서 죄송합니다.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매매를 정보통신망을 제공 행위는 우리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확인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 잘 달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말에 일요일 하루 좀 푹 쉬시고요. 늦잠 주무시고요. 또 다음 주 열심히 뛰어보고요. 요즘도 저희들 실강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빠지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